중앙일보에서 지금 국회 반장 맡고 있고요. 야당 반장 겸하고 있는 유성훈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2021년 5월 한 6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출연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나라 건국했던 유방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쓴 적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는 유방도 원래는 이제 진나라의 관료였는데 그 일꾼들을 이제 동원하는데 이제 데리고 정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진나라의 이제 법이 워낙 엄해서 이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기상악화 때문에 정시에 도착을 못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제 끌려가던 일꾼들도 뭐 소란해지고 유방도 이제 처벌받을 게 이제 겁이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서 이제 산으로 튀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조국 사태 과정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봤고, 두 번째는 그 윤석열 대통령 유방이나 항우나 둘 다 이제 진나라를 물리친 건 마찬가지였는데 결정적으로 그 진나라 옛날 그 군사들이 유방한테 붙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초반에 이제 항우가 이제 패권을 잡았죠. 패권을 잡고는 너무나 이제 가혹하게 이 진나라의 이제 패잔병들과 이 관리들을 숙청을 하니까 이거에 질린 이제 진나라 군사들이 대거 그냥 유방도 원수지만 항우보단 낫겠지 해갖고 이제 붙었고, 그게 나중에 굉장히 전력에 이제 플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친박들과 이제 TK 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붙는 거 보고 그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유방도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품위가 좀 부족한 정치적 훈련이 덜 된 그 지방 관료였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지방 한량 갖고 이제 깡패 두목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불러 모아갖고 이제 하는 걸 되게 잘해갖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그런 협객들을 모아서 좀 세력화했다. 윤 대통령 제가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윤 대통령 등장하는 과정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글을 썼는데, 그때 간과했던 거는 이제 그 영부의 문제였는데 그것까지 유방하고 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방도 그 여태우가 사실상 그 지방에 이제 뭐 별거 아니었던 그 관리를 이제 끌어올린 데는 내가 기여가 굉장히 커서 이거는 유방의 나라가 아니라 유방과 여태우의 공동 정권이다 생각해서 이제 유방 사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자기 사람들을 심어갖고 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비슷하게 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언론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김민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저희가 그 김건희 여사 기사로 다른 기사를 거의 다루지를 못할 정도예요. 지금 국감 열리고 있는데 국정감사 전방위가 다 그냥 야당에서 아예 그냥 김건희 국감, 김건희 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대통령실 관련된 거는 청와대 관련된 건 운영위 소관인데 지금 운영위뿐만 아니라 뭐 국토위, 법사위, 뭐 정무위, 뭐 모든 각 분야에서 심지어 국방위까지 뭐 해갖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시급한 현안들도 되게 많고, 뭐 삼성전자 이렇게 뭐 주주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 연일 최저가라고 난리가, 뭐 국가경제 무너진다고 난리가 나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뭐 안보 문제도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이걸 다루지를 못하고 의원분들도 계속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공격과 방어 이걸로 국감이 거의 가고 저희도 이제 기사 그렇게 쓰고. 근데 또 문제는 여기에는 또 근데 아까 그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자극적인 걸 되게 따라가는 언론의 속성도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일단 여성이고 좀 갑자기 등장했고 뭐 외모 뭐 좀 여기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뭐 학벌 뭐 여러 가지 배경 문제들이 약간 좀 뭐랄까,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 씨 본명이 이제 최서원인데도 언론이 죽어라고 최순실이라고 쓴 거는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얕잡아 본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도마 위에 올려서 막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리가 이제 언론한테 잡힌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30차례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대구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뭐 궁금한 게 몇 가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박지만 씨를 왜 청와대 한 번도 들이지 않았냐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 뭐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지만이가 굉장히 성정이 그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하면 그걸 거절을 못한다. 그러니까 청와대 들락날락거리면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고 그럼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지만이를 지키려면은 지만이가 청와대에 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못 오게 했다. 한 번도 못 오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박지만 씨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 꼬인 적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대통령제에서 일어나는 권력이 이제 1인 5년 동안 보장되는 절대 권력이다 보니까 필연적인 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뭘 해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토론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그 우리 저 이철호 교수님 말씀에 뭐라 이렇게 토를 달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러니까 제2부속실 갖고는 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제가 봐도 이게 어떤 법과 그러니까 세금과 어떤 세금을 주고 공식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법적으로 지배를 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제 나와서 관련 기관을 피감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뭐든지 이게 밀실에 있으면 더 이상한 말이 퍼지고 더 쓸데없이 확대되기 마련이거든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 돌이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순실 씨를 둘러쌌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언론이 그때 사실처럼 저도 뭐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확인되지 않고 사실처럼 다루던 많은 의혹 중에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무당을 불렀다, 구술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잠자리 뭐 파트너였다, 뭘 했다, 뭐 그랬는데 하지만 그거의 결정적인 문제는 언론도 문제였지만 그거를 그 존재를 굉장히 이제 그게 밀실에 감춰 있고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무슨 말이 나오고 누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느 작은 언론사에서 이걸 인터넷에서 빵 터트리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언론사들도 대체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부인을 다루는 어떤 법적 기구를 만들면 전담 기구를 만들면 분명히 또 이제 세금이 들어가고 뭐 인력이 투입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반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제 이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최악의 상태로 영부인 문제가 터진 만큼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철저하게 이게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훈련된 분이 대통령에 오르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난 것 같고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뭐 김영삼 이런 대통령들처럼 정치적으로 훈련된 분보다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갑자기 이제 벼락 스타가 나타나서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인기를 얻어서 단기간에 갑자기 정치계에 등장해서 이제 대통령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차후에도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분이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서 저는 참에 이제 이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법적 지배에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